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소수의 귀족과 왕족들로부터 국가 권력을 가져와 다수의 평민들에게 분배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불과 100여 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나며 근대 민주주의라는 것이 탄생했죠. 셋 다 근본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 국민들의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맡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만들어진 방식이나 환경이 다른 만큼 시간이 지나며 독특하게 발전했고, 이후에 여러 후발주자들은 이런 레퍼런스들을 참고해서 본인들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라 도입하게 되죠.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국가들도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대통령의 유무를 떠나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옆나라 일본 역시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이며, 유럽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을 비롯해 대다수 나라들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의원 내각제,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대통령 중심제와는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삼권 분립이라는 원리를 토대로 중앙기관을 구성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력을 분할하여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 행정부는 그 법 아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기관, 그리고 사법부는 법이 잘 돌아가게끔 적용하는 기관이에요. 이 셋 모두가 동등한 각자의 기관입니다. 국회와 법원은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국회, 정부, 법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견제하고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역구별로 각자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죠. 의회가 바로 입법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라고 불러요. 그러나 같은 민주주의라도 행정부, 즉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죠. 정부를 지휘하는 고위 인사들을 내각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국민들이 뽑은 국가원수, 즉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부를 지휘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직접 임명해서 내각까지 구성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국정 운영까지 총괄하는 거죠.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말 그대로 의원들로 이루어집니다. 의회에 입성한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행정부의 1인자, 즉 총리를 뽑고, 이 총리가 의원들 중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을 뽑아 내각을 구성하죠. 나라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당연하게도 다수를 차지한 원내 제1당에서 총리가 나옵니다. 제1당의 당수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그 안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왕실이 남아있는 나라들은 국가 원수가 이미 있으니까 대통령 같은 걸 따로 뽑을 필요가 애초에 없고, 완전한 공화제 국가일 경우에는 대통령을 뽑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 원수의 권한은 가지되 국정에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국가 원수라는 직책은 이전 시대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외교나 전쟁 같은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나 장관, 장군 같은 높은 직책들에 대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인데요. 대통령이 이런 국가원수의 권한에 더해 행정부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면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나 왕이 국가원수 역할만 맡고 의회에서 내각을 꾸리면 의원 내각제가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와 정부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이 각자의 권한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까지 지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죠. 의회에는 총리나 내각을 사퇴시킬 수 있는 내각 불신임이라는 스킬이 있고, 총리는 의회를 해산시킨 뒤 총선을 다시 실시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처럼 의원 내각제의 특징은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대통령 중심제고 또 세계 최대의 선진국인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죠. 하지만 의외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특히나 선진국들, 그 중에서도 정치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오랜 의원 내각제 전통을 가지고 있죠. 2020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상위 25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부입니다. 특히 탑 10 국가들은 모두 의원 내각제 국가들이에요. 그럼 의원 내각제는 뭐가 좋아서 인기와 성적 모두 높은 걸까요?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일단 민주주의 체제라면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정부나 시험을 통해 뽑히는 법원과는 달리 의회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들이 모인 기관이니까요.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수장인 대통령만 따로 뽑고 나머지 인원은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하도록 맡기는 대통령 중심제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뽑은 의회의 구성원들이 직접 내각의 구성원까지 겸임하는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죠. 정권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정권을 잡지 못한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됩니다. 여당이 행정부를 혼자서 장악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도 어찌됐든 여당이 주도하게 되죠. 때문에 의회에서 야당이 아무리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발목 잡는다는 소리만 듣는 게 현실이에요.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원내 제1당이 되면 그게 바로 여당입니다.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이겨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면 혼자 해먹을 수 있겠지만 애매하게 1등을 먹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당들이 연합해서 내각 불신임 스킬로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내 1당이기는 한데 과반수를 못 먹었다? 이럴 경우 다른 정당과 연합하는 연정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당과 연합하여 일단 과반수를 확보하고 누가 총리를 할지, 누가 무슨 장관을 할지, 정책은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내각을 연립내각이라고 합니다. 총리는 제1당, 부총리는 제2당에서 또 어떤 장관은 제1당, 어떤 장관은 제2당에서 나오는 식으로 골고루 섞인 상황이 자주 나와요.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도 일단 의회에 입성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5%만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이 5%의 힘은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의원 내각제, 역사도 길고 인기도 많은 제도지만 당연히 단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당이 과반수를 못 먹어서 다른 당과 연립 내각을 형성했는데 도중에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면 한쪽이 탈주해서 과반수가 무너지니까 불신임 맞아서 내각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내각을 다시 구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서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는 거죠. 정당들이 수십 개씩 난립하며 비슷한 의석수를 나눠 먹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두 개가 아닌 여러 당들이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내각을 꾸릴 수도 없어지고 반쯤 무정부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벨기에 같은 경우 왕이 따로 있는 의원 내각제 국가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지방과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지방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정치 성향뿐 아니라 사용 언어나 출신 지역별로도 정당이 다 갈라져 있어서 연정까지 타협이 잘 안 이루어지고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기네스북 기록까지 세웠다는 거.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빵, 즉 총리를 의회에서 뽑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웬만하면 같은 편이죠. 때문에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국정이 잘 돌아가는 게 좋긴 한데 의석수가 한쪽 당에 너무 몰려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장악해버리면 이걸 막을 장치도 명분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총리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당이 계속 승리하면 총리를 바꿀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에요. 총리가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하거나 당내 정치 지형이 변화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년은 물론 20년, 30년까지도 총리를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이후에 리콴유가 이런 식으로 3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했었죠. 거대 정당들끼리 아예 합당을 해버린 뒤 사실상의 일당 독재처럼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로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합체해서 자민당이 됐는데 이후 딱 4년을 제외하고는 총선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자민당 총수가 사실상 일본 총리가 되는 상황이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같은 민주주의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고 특징도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국민들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한때 의원내각제를 도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겨우 1년밖에는 유지되지 못했지만 만약 별탈 없이 지속됐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역사에 if는 없다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재밌는 상상인 것 같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각자의 시스템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적당 당대표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